1.3 무리수와 실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와 공책, 필기구를 꼭 준비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열기인데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 모양의 창문이 있고요. 이 창문으로 가로 2m, 세로 1.3m짜리 나무 판자가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이해하셨죠? 그럼 이 나무 판자가 과연 창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각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30초 정도 시간을 줄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초 시작합니다. 네,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나무 판자가 창문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누구를 비교해 보면 되죠? 그렇죠. 창문의 가장 긴 길이인 요 대각선의 길이와 나무 판자의 가장 짧은 길이인 세로의 길이를 둘이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였죠. 그쵸? 자, 그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나무 판자의 세로의 길이는 1.3이고요. 네, 그 다음에 창문의 대각선의 길이는 그렇죠.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루트 2입니다. 맞나요? 네. 얘네 둘 중에 루트 2가 더 크다면 창문의 대각선의 길이가 더 길다면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둘 중에 진짜 루트 2가 더 큰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과 루트 2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루트가 없는 1.3을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1.3을 루트를 씌워서 나타내주면 네, 루트에 1.3의 제곱 얼마죠? 그렇죠. 1.69가 되겠죠. 루트 1.69와 루트 2를 비교하면 됩니다. 루트 1.69와 루트 2 중에는 당연히 네, 루트 2가 크겠죠. 기억나시죠? 네, 원래 수가 더 크다면 둘 다 양수일 때 숫자가 더 컸다면 루트를 씌워도 그쵸? 큰 애가 크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네, 따라서 루트 2가 더 크기 때문에 창문의 대각선 길이가 더 긴 거죠. 그러므로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우리 루트 2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 1.3보다는 큰 수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루트 2는 1.3보다 크고 1.4보다도 클까? 1.5보다도 클까? 대충 어느 정도인 걸까?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수직선에다가 우리 루트 2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해요. 자, 선생님이 수직선을 준비했고요. 거기에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을 그려 두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선생님 지금 빨강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네, 저 길이가 바로 루트 2인 거죠. 맞나요? 네, 루트 2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루트 2의 길이를 수직선에다가 표시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컴퍼스를 이용해서 네, 컴퍼스의 중심을 0에다가 찍고요. 루트 2만큼 컴퍼스를 벌린 후에 요 점을 이렇게 원을 그리며 수직선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루트 2의 길이가 수직선에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서 이 지점이 바로 루트 2가 될 거예요. 맞나요? 네. 따라서 루트 2는 1과 2 사이 그 어디쯤에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쵸? 자, 루트 2는 1. 얼마 얼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직 구체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루트 2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값인지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이거 기억해두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하고 알려줬던 게 있어요. 뭐냐면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 14의 제곱, 15의 제곱까지. 기억하세요? 네, 요 5가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1의 제곱은요, 121이고요.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요, 그렇죠, 225입니다. 맞죠? 자, 요걸 이용할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자, 루트 2는 1과 2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얘들아 1.4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그쵸? 14의 제곱이 196이었기 때문에 1.4의 제곱은요 1.96입니다. 맞죠? 1.5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5의 제곱은 2.25입니다. 갑자기 뭐냐 이게. 자, 잘 보세요. 1.96과 2.25 사이에 2가 들어있죠. 맞나요? 네, 맞죠? 즉, 2가 1.4의 제곱과 1.5의 제곱 사이에 들어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네, 요렇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다시 요거예요. 2는 1.4의 제곱과 1.5의 제곱 사이에 들어있다. 그쵸? 그럼 저기서 이제 우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거 생각할 수 있죠. 다 세 군데다가 다 똑같이 루트를 씌워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1.4 보다는 루트 2가 크고요. 루트 2보다는 1.5가 크다. 맞나요? 네, 맞죠. 그래서 루트 2가 아까는 1. 얼마 얼마야 라고까지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루트 2가 1.4 얼마 얼마구나 까지 범위가 좁혀진 거야. 그쵸? 이런 방법으로요. 계속 해나가면 루트 2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값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구해보는데요. 우리가 직접 구하기에는 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 선생님 결과를 알려주자면 루트 2는요. 1.4142 점점점점 계속 나와요. 네, 루트 2는 1.4142로 시작하는 끝이 없는 소수예요. 무한소수. 그런데 무한소수이긴 한데 뒤쪽에 그렇다고 규칙성이 있느냐? 아니에요.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순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루트 2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인데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이런 애들을 바로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무리수란 어떤 수인가? 무리수란 뭐라고 했죠? 그쵸? 순환소수가 아닌 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고 했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건 뭐였죠? 네, 루트 2였죠. 네, 루트 2처럼 루트를 벗길 수 없는 수들 있죠?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는 경우에는 루트를 우리 벗길 수가 있었는데요. 제곱수가 아닌 경우에는 루트를 벗길 수가 없었죠? 루트 2, 루트 3 이런 애들 전부 다 무리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요.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파이 아시죠? 네, 파이는 3.14로 시작하는 끝이 없는 그리고 규칙성이 없어. 그래서 순환하지도 않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죠. 그래서 파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다
무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를 유리수와 무리수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소수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냐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소수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바로 순환소수와 방금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요 둘은요 유리수죠. 유리수가 뭐였더라? 유리수는 분수꼴이라고 아마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분수꼴. 어떤 분수꼴이냐면 정수분의 정수. 물론 분모는 0이 아닙니다. 이런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예요. 근데 우리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는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는 유리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방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들은요.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무리수에 속하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수 중에서 무리수를 모두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리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루트 12입니다. 루트 12는, 그렇죠. 얘는 제곱수가 아니죠, 12가. 그래서 루트를 벗길 수가 없으므로 무리수가 맞습니다. 됐나요? 무리수가 맞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36은 어떨까요? 얘는 36이 제곱수이기 때문에 우리 루트를 벗길 수가 있죠.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얘는 유리수라고 할 수 있죠. 무리수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1 플러스 루트 4는 어떨까요? 그쵸? 얘는 루트 4가 2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3이 되죠? 그래서 얘는 유리수입니다. 자연수니까요. 자, 네 번째, 1 마이너스 루트 3은 어때요? 그쵸? 얘는 더 이상 되지 않죠. 루트 3이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루트를 벗겨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무리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실수를 분류해 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실수가 뭐였죠? 실수는 영어로 real number입니다. 뭐죠?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부르는데요. 실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냐면, 그쵸?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입니다. 유리수는 어떤 수들이었죠? 우리 작년에 유리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었는데, 유리수란, 그쵸? 아마 분수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유리수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조건이 조금 붙죠. 어떤 분수냐면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꼴입니다. 물론 분모는 0이 될 수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 유리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되는 애들,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가 안 되는 애들을 무리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무리수였죠? 그치? 방금 봤죠? 무리수는 순환소수가 안 되는 무한소수. 그런 애들은 분수꼴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바로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유리수가 또 한 번 나뉘어지죠. 어떻게 또 한 번 나뉘어지냐면, 그쵸?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어집니다.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근데
정수가 또 나뉘어지죠. 정수가 어떤 애들인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해요.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들이죠. 네, 정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그쵸, 양의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0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음의 정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실수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자, 정리되셨죠?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모는 한 칸이 1이래요. 그럴 때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루트 5를 수직선상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루트 5는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니었죠.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일 거잖아요. 자, 걔를 수직선에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방법을 각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힌트는 앞에서 처음에 선생님이 루트 2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걸 보여줬었어요. 네, 그때 그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한번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봤으리라 믿고,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쵸. 일단 0에서 먼저 출발해야 될 거예요. 0으로부터 루트 5인 지점을 표시하면 돼요. 근데 수직선에 바로 표시하는 건 너무 어렵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직선에 바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눈 한 칸 한 칸을 이용하는 겁니다. 모눈 종이를 이용할 건데요.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자,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이 직각삼각형은 밑변이 2 그리고 높이가 1이죠. 맞나요? 자, 2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요.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를 우리 x라고 한다면 x의 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나요? 네, 맞죠? 그런데 2의 제곱은 4고요. 1의 제곱은 1입니다. 따라서 5죠. 5가 x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x는 얼마일까요? 그쵸.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루트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이 빗변을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수직선상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쯤? 네. 여기가 바로 루트 5가 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 마이너스 루트 5도 당연히 그릴 수 있다. 네. 마이너스 루트 5는 반대쪽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왼쪽으로 네, 요렇게 나타내주면 얘가 바로 자, 같은 방법으로 컴퍼스를 이용해서 내려주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것이다. 됐나요? 그쵸?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대로 이해했는지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2번. 모눈 종이에다가 지금 수직선 위에 모눈 종이가 있죠. 이 모눈 이용해서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루트 10과 1 플러스 루트 5를 한번 나타내 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 지금 시간 줄 테니까 교과서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1분 줄게요. 각자 교과서에 정말로 풀어보는 거예요.
자, 다들 풀어보셨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10 먼저 표시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루트 10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치. 일단 0에서 출발을 할 거고 마이너스니까 왼쪽에다가 표시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루트 10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쵸?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밑에 밑변이 3이고요. 높이가 1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10이니까 그쵸? 빗변의 길이가 루트 1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면 역시나 앞에서 했던 것처럼 컴퍼스를 이용하여 그대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볼게요. 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자, 얘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뭐에 집중해야 하냐면 1 플러스 그냥 루트 5가 아니고요. 1 플러스가 붙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1만큼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루트 5에서부터. 그치? 그러니까 시작점을 1로 잡는 거야. 한 칸 먼저 갔고요. 그리고 이 점에서 루트 5만큼 더 가겠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1에서 출발해서 루트 5만큼 더 가면 됩니다. 자, 루트 5는 우리 앞에서 해봤죠? 네, 요렇게 그려주면 얘가 바로 루트 5가 됐었죠. 그치? 그래서 역시 컴퍼스를 이용하여 루트 5를 수직선상에 내려주면 여기가 바로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